매주 화요일 쇼미더 민심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의 민심이 어떻게 나타났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그리고 이승형 뉴스마트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영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아주 그냥 유튜브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영친 여러분. 저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되던데. 그래요. 아이고 자 질문에 앞서서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에 나온 이슈 제가 꼭 짚고 싶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내에 여론조사 기관 34곳이 가입되어 있는 곳이 한국조사협회라고 하는 곳인데 네,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응답 서비스 방식을 없애고 이건 특히 민감한 정치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말하는 건데 대신에 조사원이 하는 전화면접 조사 방식만 하겠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거든요. 아 근데 좀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근거로 뭐 ARS 방식이 응답률도 낮고 또 응답자가 의도적으로 신상 정보를 속이기 쉬우니까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심번호를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네. 안심번호라는 건 뭐냐면 통신사에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성별, 연령, 또 이제 개인 정보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외하고 그런 게 다 말하자면은 확정된 이 번호들을 받거든요. 네. 무작위로 ARS를 돌렸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나는 남자인데 여자라고 할 수도 속이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주장은 안심번호를 썼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전화 면접 조사가 정확하고 한다. ARS 는 응답률이 아니다. 높을 수밖에 네. 없는 것은 이 상담원이 전화를 합니다. 상담원이 전화를 하게 되면 미안해서라도 못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담원들은 일일 말하자면 할당 양이 건수라는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보수를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답변을 하도록 유도를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왜곡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오히려 라포 같은 게 생겨서 네, 어떤 네. 유대감 같은 게 생겨서 끝까지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ARS 이런 안심번호로 조사할 경우에는 자기가 싫으면 중간에 너무 길다 바쁘면 끊잖아요. 네. 그런데 끝까지 한다.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더 적극성이 더 있다. 그렇죠. ARS 조사가. 네, 오히려 그래서 더. 이런 말에는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아마도 그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그 22대 총선 시장을 앞두고 대형 업체들이 ARS 중소업체들의 퇴출을 좀 바라는 마음에서 하지 않았나. 또는 최근에 대통령실이나 여당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여론조사 가지고 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워낙에 떨어지니까 그것도 있지 않나, 정치적인 의도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의문이 좀 드는 게 한국갤럽이나 MBS 이런 데서 이제 보통 전화 면접을 주로 하는데 여기 보면은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강세 나타나고 보통은 보수층에게 유리한 내지는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반대로 ARS 방식에서는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이 좀 강세를 띠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가? 이런 좀 의심이 좀 들긴 해요. 맞습니다. 실제로 전화 면접을 주로 하는 한국갤럽 아니면 말씀하신 MBS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강세를 나타내고 ARS 방식을 나타내는 게 보통 우리 미디어 토마토 또 쓰고 있는 게 리얼미터 네. 여론조사 꽃은 병행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보통 10에서 15%까지 현재는 더 정당 지지율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 지금 이 협회에서 발표한 것이 근거가 있으면 또 문제가 없을 텐데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문제가 많다라는 비판이 많으니까 신뢰도를 회복하겠다 이런 목적이라고 보도자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화원이 사람이 조사할 때 ARS 기계음이 조사할 때보다 더 정확하다라는 게 근거가 있느냐라는 게 좀 밝혀진 게 있으면 좋을 그렇죠. 텐데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때 17% 차이로 진교훈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열흘 정도 앞두고 이루어진 여론조사들에서 보면 갤럽이나 이런 전화원 조사들에서는 정확도가 오히려 떨어졌고 뭐 국민의힘이 이긴다든가 뭐 이런 조사들이 있었는데 반면에 ARS를 썼던 리얼미터가 열흘 앞둔 여론조사에서 진교훈 후보가 7.6% 차로 승리, 그리고 전화조사원 기계음 조사를 같이 썼던 여론조사 꽃이 가장 잘 맞췄어요. 16% 차라고 굉장히 근접했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이게 근거가 있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23일 날 이 협회의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 그날 조선일보 사설 혹시 보셨어요? 사설에서 네.
제목이 가짜뉴스 뺨치는 저질 여론조사 법적으로 규제해야라고 하면서 이 보도자료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민주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해온 방송인 김어준 씨가 여론조사 회사를 만들어 등록하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결론이 유권자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 선거 여론조사를 이 규제에 맡겨둘 일이 아니다. 마치 어떤 법적 규제가 앞으로 선거철 전에 필요하다는 듯한 뉘앙스의 사설을 썼는데 이게 저는 사실 우리 토마토 뉴스에서도 다루다시피 가볍게 보거나 그냥 이렇게 두고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심번호를 사용하는 ARS를 가지고 신뢰도가 떨어진다 하는 이런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네. 그렇고요. 그리고 보수 언론들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보수 언론들이 냄새를 피우고 정부 여당이 또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게 일종의 작업이죠. 아, 미리 작업하는 거요? 그렇게 무슨 작업을 하는 겁니까? 자기가 이게 만일 본인들한테 유리한 결과만 계속 나왔으면 이렇게 그랬군요. 이게 했겠어요? 지난번에 뭐 공영방송이 뭐 편파적으로 된다는 등 KBS나 MBC가 왜 그러냐는 등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맨날 주장하던 그 내용하고 좀 궤를 같이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의심이 이런 드네요. 여론조사는 결과 예측 아닙니까? 그렇죠. 잘 맞히는 데가 더 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조 변호사님 말씀대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 전에 다 정당 지지도 그만큼 차이 난다고 ARS 조사에서 나왔었는데 맞아요. 그걸 왜 안 믿고 한국갤럽이나 혹은 MBS 그게 그러면 그렇게 맞췄습니까? 그렇죠.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결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역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우리 이승현 본부장님이 짱이십니다. 저희는 전적으로 저희 조사를 신뢰하고 네, 있죠. 신뢰하고 있습니다. 역시 본부장님 네. 대단하십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 보는 건데요.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와, 이거 충격,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전화 면접 하자고 나올 만도 하네요. 얼마나 보니까. 싶었어요.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려가네요. 네. 예, 지난주 조사보다도 0.9%포인트가 더 내려서요. 그러니까요. 예, 지지율이 28.3% 나왔고요. 부정이 66.8%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지지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28.3%면은 대통령 입장에서 매우 싫을 것 같은데 부정이 거의 70% 가까이가 된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무슨 뜻이 됩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번 조사에서 전 연령이나 전 지역에서 뭐 부정이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네. 지난주의 조사처럼 특히 그 2030하고 서울 지역에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건 뭐냐면 대선 때 양상하고는 정반대다. 대선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대통령이 2030. 서울에서 강세였고 에헤. 2030이 표를 줬고 네. 그렇게 해서 이겼는데 이제는 예, 지지자들이 떠나갔다는 얘기인가요? 1년 6개월 만에 그 지지자들이 다 떠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또 TK 민심도 또 그래요. 이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부정이 긍정보다 한 3.9% 높았어요. 근데 그 차이가 8.7%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엄청 차이가 났어요. 네. 자, 이번 조사는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조사했습니다. 응답률은 ARS 응답률 중에서 사실은 상당히 높습니다. 6.2%. 다른 데는 보통 한 3% 플러스 마이너스 전후인데 우리는 6.2%였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자세한 결과를 알고 싶으시면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서치통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조수진 변호사님. 네. 윤 정부에 대한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더 떨어졌어요. 지난주도 떨어져서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 자, 왜 그런 걸까요? 이 한 주 동안의 이슈가 있은 뒤에 저희가 주말 동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난주에 이슈를 보면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로 안 된다라는 설문조사 저희가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그게 네. 지난주 주말에 이루어진 조사인데 그 직후에 바로 15일에 여당에서는 김기현 2기 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신임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 의장 유기동 등 임명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울면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통령에 대해서 공개 비판을 하는 당 내에서 내분이 일어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반성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해서 약간 반전을 노리는가 했지만 그 후에
교육위 국감에서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논란이 터지면서 굉장히 지금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서 이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대통령과 특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의 메시지를 강하게 어떤 보궐선거보다 강하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눈에 띄는 쇄신의 모습 아니면 어떤 국정 방향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모습, 어떻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거라고 보입니다. 아, 근데 대통령이 반성한다 그러니까 한 번도 반성 안 하던 분이 반성한다 그러니까 다들 감동받아가지고 그 반성의 진정성에 엄청 대해서 좋아하셨었는데 민심은 의구심을 갖는 거죠. 아, 이제 그게 또 이제 진정성이 진정. 반성이 무슨 의미냐에 대한 막 그러니까 특집 방송도 하고 그랬어요. 다른 거 이게 보니까 도대체 어떤 반성이냐? 고상하게 뭘 반성 안 반성하냐? 내가 그러니까. 그 김태우 후보를 사면시켜서 그걸 반성하냐? 선거 패배한 거에 대한 반성이냐, 아니면 국민통합위에 그 권고를 못 받으려 대해서 반성. 그 후자가 지금 다스 아닙니까? 김한길 위원장의 의견을 많이 못 받아들인 나를 반성합니다. 아, 그게 이렇게, 다스설이에요? 예. 그러니까 항상 대통령의 메시지는요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죠. 반성을 하면 애매해야 내가 되는 거 도대체 아니에요, 뭘 오히려? 반성하고 사죄하는지를 네.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반성의 대상을 모르는 거예요. 아, 저는 이거 지금 검토하다 보니까 이 얘기 나오네요. 대통령이 의료 인력 확충 필요하다. 여기까지 좋은데 의료 인력에 대한 형사 리스크를 완화시키겠다. 이런 맞아요. 발언을 목요일날 했었어요. 저 이거 되게 충격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의료사고 났을 의료사고 때. 났을 네. 때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형사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제대로 치료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놀라가지고요. 충격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신해철 씨 사건도 생각이 네, 나고 네. 그래서 놀라서 아는 의사분 중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한테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의식 있는 의사분들은 이렇게 이 형사처벌 완화 부분에 있어서도 다 나눠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무과실로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일부 책임을 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걸 전반적으로 형사처벌을 완화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님은 참 사고방식이 우리랑 많이 달라요.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어떤 이슈들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또 하나 가장 사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바로 경제예요. 경제. 내년 총선에 아마 이게 그 승패를 가름할 이슈가 큰 되겠죠. 열쇠가 될 텐데 맞습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에서는 상저하고 맨날 외쳤잖아요. 상저하저. 상저하죠. 뭐 연중 내내 접니다. 저. 내년에도 네.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네. 과연 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 그게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또 주말 동안에 또 이 대통령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렸죠. 김승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논란이 불거졌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김영호 의원 주장에 의하면 알고 있었다 이미 6월부터. 그래놓고 지금 눈치 보고 이게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려고 끝까지 버텼다 먼저 이런 취지로 지금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관계는 이미 많이 알려졌고요. 이게 제가 놀란 게 금요일 국감에서 이 터트리신 의원분은 약간 섭섭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이슈인데 금요일 국감에서 보통 언급이 되면 주말 동안 좀 가라앉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슈는 전혀 가라앉지 않았고요. 굉장히 논란이 됐고 지금도 굉장히 이제 비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쟁점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는 대통령실이 언제 알았느냐. 라는 겁니다. 그렇죠. 7월에 몰랐다고 있었던 거짓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거짓말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몰랐다면 더 문제다라는 말이 많죠. 그러니까 몰랐으면 사실은 본인이 자진 신고라도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실에서 모른다는 거냐 그러면 공직기관 비서관실은 뭘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고 사실은 그런데 교육부에서 자료 줄 때 이미 아마 대통령실에 연락이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그 전에도 7월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이렇게 심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알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쟁점으로는 축소 특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3번의 가해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심사를 다 하고도 2번만 처분 대상에 들어갔다. 그리고 뭐 지속성 같은 경우에는 달랑 1점만 주는 식으로 평균 점수를 적용 비행시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표만 수리하고 지금 덮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러면 피해 학생은 누구를 탓해야 되는 것인가? 본인 그 가해 학생이 전학을 안 갔잖아요. 아니 게다가 웃기는 게 3학년이고 2학년이에요. 가해 학생은 3학년이고 피해 학생은 2학년인데 처분이 학급 교체예요. 무슨 같은 학급에서 일어난 것도 아닌데 학급 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게다가 이 사람이
학급 교체에 머무르게 된 것, 즉 강제 전학을 안 당하게 된 거는 이 아이에게 상습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번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는 그 전에도 계속 학폭에 신고가 들어왔었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 피해 아동이 평생 이게 잊지 못할 트라우마 각막이 문제가 됐대요, 지금. 가 생겼다는 그 점이 너무 슬프고 네. 그렇고요. 이게 사실 그 김영호 의원이 이거를 밝히면서 취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 경기도 이게 교육청 소관이잖아요. 교육감이 누굽니까? 임태희. 이분이 MB 때 비서실장 하던 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넘어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파장 같은 건 뻔히 알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몰랐다라고 네. 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뭔가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다고 했거나.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밝혀져야 될 게 외압 의혹이에요. 지금 그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리고 네. 15점이었죠. 네. 그래서 학급 교체된 거 아닙니까? 16점부터는 강제 전학인데 1점 차이로 이게 5가지 항목이 있다고 해요. 고의성, 심각성, 화해, 반성, 지속성 이건데 이거 다 합하면은 이게 지금 얼마나 중합니까? 전치 9주면은 골절, 뭐 웬만해서는 나오기 골절이 어려운 있어야 이게 중상이죠, 가능한 중상에. 중상이거든요. 그것도 초등학교 2학년생한테. 근데도 1점 차이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외압 의혹이 과연 있지 않았겠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게다가 이 엄마가 너무 나는 심각한 것 같아요. 맞아요. 피해 학생한테 사랑의 매라니요? 무슨 자기네가 뭔데 사랑의 매를 때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이. 요즘 학폭의 양상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돈 있고 백 있는 부모를 믿고 자녀들이 애들이 그렇게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을 어떻게 너무 하는지 염치가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이게 염치가. 예. 그러니까 권력이나 돈 가진 부모가 있으면 아이들이 그런 폭력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네. 이 이슈가 가라앉지 않고 굉장히 분노가 퍼지고 있는 것이 우리 최상병 사건처럼 이 대통령께서 사실은 정치 처음이시고 그래서 깨끗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정하고 정의를 세워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외압 의혹이라는 것. 근데 이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게 특혜 의혹이 굉장히 있는데 진상도 지금 규명이 안 됐지만 왜 특혜를 줬어? 부모가 용산에 다니니까. 그러면 이 피해자 부모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피해 학생은 이 어른들이 세우는 절차와 이 처분이라는 것이 그렇게 점수가 이상하게 깎이고 이 친구가 전학도 안 가고 이 언니가 계속해서 남았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럼 내가 잘못한 게 뭐지?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네. 저는 그리고 이 집안의 얄팍한 이 권력에 대한 뭐 특권의식 이게 정말 화가 나는데 어떻게 문제가 터지니까 대통령하고 자기 남편이 찍은 사진을 딱 올립니까? 카카오톡 프로필을 바꿨다면서요. 네. 그 상태로 2달 동안 징계 심의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일이 터지면 보통 단톡방이나 뭐 엄마들이나 이렇게 보통 카톡으로 많이들 의사소통하는데 프로필 사진이 딱 보이거든요. 근데 너무 얄팍하게 나 이런 사람이야. 지금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나를 뒷배를 봐주고 있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뻔뻔하게 이를 말할 수가 없다. 이분이 들어올 때부터 선임 행정관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의전비서관실에. 김건희 라인이라고 들어올 때부터 말이 많았죠. 그랬죠. 근데 고대 언론대학원 최고의 과정 함께 수료를 한 건데 여기 뭐 돈만 되면 갈 수 있는 데입니다. 간판 따기 위해서 학업보다는 인맥을 쌓는 네. 곳이죠. 회식도 자주 하고 뭐 그래서 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김일범 전 의전 비서관이 사퇴할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죠. 그때 외교 안보라인 다 나갔잖아요. 이 사람 쓰려고 그랬어요. 예. 그때 권력 암투설이 제기되기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분이 뭐 강남에 있는 이벤트 대행회사 뭐 대표 출신이라고 하는데 정통 외교관 출신인 김일범 비서관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적 인연으로 이렇게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사람을 요직에 앉히면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피해자가 생기는 거고요. 맞습니다. 자, 더 논란이 되는 건 이겁니다. 일부 언론에서요, 이 김 전 비서관의 자녀 논란이 시작된 지 7시간 만에 사표가 수료된 걸 보고 참 잘했다. 국정 기조가 반영됐다.
우리가 지금 변화하려고 하는 거니 칭찬해줘라. 이런 취지로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직 처리됐다는 게 사실 저는 좀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징계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렸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사직 처리라는 거는 그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재임용을 언제든지 다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군요. 그렇죠. 다른 직을 줄 수가 있고 이 가라앉으면 징계를 열어서 보통 이런 경우에 파면을 하거나 해임을 시키거나 하면은 뭐 3년, 5년 동안 재임용 그렇죠. 금지가 되거든요. 그거를 피해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단순 학폭 문제라면은 뭐 자녀 농사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고 도덕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축소 특혜가 사실이라면 지금 피해자 측에서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고려하고 있다라고 네,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있대요. 네.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식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어떠한 네. 일이 용산 주변에서 있었는지 진실 규명을 좀 진상 규명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여론조사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임명제 당직자 전면 개편 전부 다 이제 했죠. 김기현 2기 체제에 전환됐는데 여론은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나요? 부정적으로 보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당의 수도권 위기로 극복할 쇄신 요구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라고 물었어요. 김기현 김기현 이기가? 2기 체제가 네. 부합하지 않는다가 59.5%, 네, 60% 육박하고요. 네. 부합한다가 17.4%밖에 나오지 않았네요. 잘 모르겠다가 23.1%. 그러니까 지난주 조사에서 사실 저희가 물었던 그 결과, 그러니까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및 국정기조 변화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물었잖아요. 네. 그 대답의 양상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약간 엉뚱한 남의 다리 긁고 있다. 결국 이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주말 동안에는 뭐 고위 당정 협의 열면서 또 뭔가 또 특위위원장도 지금 다시 임명하면서 뭔가 바뀌려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46.6%, 국민의힘이 30.4%, 정의당이 2.5% 나왔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네. 예, 지난주보다도 국민의힘이 1.1%포인트 떨어졌고요. 민주당은 0.2%포인트 떨어졌네요. 예. 자, 뭐 조 변호사님. 큰 의미는 네. 없고. 총선이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신당 창당 얘기 나오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도 여론조사가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굉장히 재미있는 조사, 의미 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신당이 창당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어떤 정당을 지지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라는 비율이 19.0%,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겠다라는 비율이 47.5%, 정의당은 2.7%가 나왔고요. 네. 윤석열 신당을 지지하겠다라는 답변이 14.2%,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10.6%, 잘 모르겠다 2.9%가 나왔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갈렸다는 얘기네요. 윤석열 신당과. 어떻게 지금 해석하죠? 국민의힘 19%하고 네. 윤석열 신당 14.2% 합치면 어떻습니까? 30% 초반대 아닙니까? 네. 이게 보통 국민의힘 지지율 정도 되는 건데 그렇죠. 보수의 분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보수 지지층만 놓고 보면 국힘이 38.2%고 윤석열 신당이 30.2%예요. 네. 그리고 윤석열 신당 같은 경우에 60대 이상 그리고 TK 지역에서 20%를 간신히 넘기고 나머지는 이제 국힘에게 밀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네. 결국은 보수의 분열만 불러온다. 윤석열 신당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좀 옮겨가는 모양새가 나오네요. 네, 이건 어떻게 그렇습니다. 해석합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38.1%. 그러니까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창당됐을 때. 네. 그 다음이 국민의힘이 26.1%. 그다음에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17.7%. 네, 아까 네. 윤석열 신당보다 좀 더 높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9.1%, 정의당 3.1% 뭐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보면은 유승민,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중도층에서 사실은 좀 움직인다. 네. 이들을 지지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국민의힘을 지지한 사람들은 유승민, 이준석 나가라. 나가라. 이런 얘기로 지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신당과는 다르게 이번엔 민주당이 타격을 입는 그러네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특히 중도하고 특히 호남 지지율이요. 민주당 호남 지지율이 이준석 그 유승민 신당이 생기면 21.3%포인트나 빠집니다. 그렇군요. 21%나 와. 빠지는 거예요. 야,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대통령이 신당 차리는 게 낫겠네. 그러니까 이준석, 유승민 신당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의 지지가 국민의힘보다 높았어요. 물론 민주당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네.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유승민, 이준석 신당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총선 전에 뭐 어쨌든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지난주 계속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도 그 이준석 특히 대표가 기자회견 한 다음에는 그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 이제 가시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실제로 이제 이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한다라는 거는 약간의 이제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고 아직까지는 보이는 면이 있는데 이준석 신당의 경우에는 상당히 현실화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고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겠다라고 나온 것이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만 사실 실제로 이 선거까지의 뭐 그 신당이 만약에 좀 앞선 얘기지만 만들어졌을 때 보여주는 행보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조수진 변호사님을 응원하시면서 상환이님께서 또 화이팅을 외쳐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가는 거 아닙니다. 매번 갈 것처럼. 몇 번 인사를 시켜요. 저도 좀 어색합니다. 자, 특별히 마련된 코너입니다. 쇼미더 영심 시간인데요. 뉴스인사이다에서 준비한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반성,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냐? 이제 요걸 지금 물어보신 거죠? 네. 한번 얘기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참모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일부 언론들은 윤 대통령의 반성문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여쭸더니 2만 7천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네요. 네, 정말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는데요. 네, 가장 높은 답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반성하는 척 일단 한 고비만 넘기자. 73%. 아이고, 진짜 솔직하시네요. 네. 두 번째가 네. 별뜻 없이 해본 말. 언론의 과도한 의미 부여. 그리고요. 세 번째가 참모들 탓. 너희들 때문에 내가 욕먹는다. 전 이 말도 좀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 이 4%는 그래도 진짜 반성해야지 역시 국민은 옳다. 뭐 이렇게 응답하신 분도 있고. 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댓글도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 백희3732님께서 그가 말하는 국민은 29%. 여기서 일가를 29%는 해주셨습니다. 29%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을 말하는 아니 건데.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 같은데. 지지율. 예, 예. 아,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요. 구진님이 네. 본인이 반성 코스프레 하면 국민들이 믿을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니추님께서 국민들은 언론 플레이를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니 언론용 발언을 하자. 내 발언을 내 입맛에 맞게 쓰지 않는 언론사는 보복 압수수색하자. 쉬운 노예들. 저는 이렇게 보이네요.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좀 비슷하게 이렇게 됐는데 본인의 반성 코스프레 또 언론 플레이 지금 사실은 다 그냥 우리를 우롱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바람님께서는 어디서 들어본 말인데 멋있는 것 같아서 한번 해봅니다. 국민은 늘 옳다. 예. 네, 와 이런 말도 사실은 또 있고요. 네, 예. 그리고요. 유저 QP2님께서 저런 말도 아예 안 했다고 봅니다. 그냥 용산실과 참모들이 알아서 언플해줌. 와 이거 정말 충격인데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알아서 그냥 언플이다. 이거는 야 그다음에 PMCHJ님께서 진짜 반성하는 모습은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논의하는 게 소통이고 수사는 접고 사죄하는 게 진정한 뉘우침이다. 해외도 그만 나가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좀 해야지. 아, 진짜 해외 너무 많이 나가셔. 우리 정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대통령의 말을 안 믿는다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대다수가 안 믿는다. 이거 상당히 서글픕니다. 네, 신뢰가 떨어졌다는 게 그렇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도 뭐 추천 지금 말된 분들에게 뭐 선물 주시나요? 그런 거 없나요? 여기 대본에는 없는 걸로. 있다고 제가 드리는 예, 거예요? 있다고 지금 하는데요. 네, 골라주십시오. 저는 네. 베스트 댓글로 바람님 어디서 들어본 말인데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해답을 얘기해 주신 진짜 반성하는 모습은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국민이 위한 정치를 논의하게 소통이다. 수사는 접고 사죄하라. 해외 그만 나가라. 그렇군요.
저는 이거 말할래요. 저런 말도 아예 안 했다고 봅니다. 알아서 언플한 거 아닐까 이런 말씀해 주신 분.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저희들의 이 쇼미더 영심은 절대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